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안일비라는 글자입니다. 안일비. 이게 참 생긴 것도 별로인데 잘 쓰려면 손이 참 많이 가는 글자예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세로획을 살짝 옆으로 빼주고 짧은 획 3개를 긋습니다. 다시 세로획을 바로 그어주고 짧은 획 3개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안일비예요. 나쁘다, 어긋나다, 아니다. 그래서 안일비라고 부릅니다. 이 글자 옛 글자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골문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건 사람이 서로 등을 진 모양이죠. 그리고 자형이 변하면서 마치 북녘 북의 모양이었다가 지금의 자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원래 뜻은 서로 등을 돌린 겁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돌렸죠. 기준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아니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일반적 명사 앞에 붙어서 반대어가 되죠. 여기에 자주 쓰는 글자입니다. 비공개, 비정상, 그리고 비범하다, 비상까지 정말 자주 접하는 글자인데요. 오늘은 비가 들어간 글자 10개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많이 보신 글자일 텐데요. 넉사 모양 아래에 안일비가 붙었는데 위에 있는 이건 그물 망이 변한 겁니다. 그물 아래에 안일비가 있는 거예요. 설문해자에서는 대나무 망으로 고개를 잡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잘 해석하면 그물로 아닌 것을 잡아내는 뜻이 됩니다. 아닌 것을 잡아낸다. 이건 바로 아닌 생각, 아닌 행동을 잡은 뜻으로 죄, 허물을 가리켜서 지금 이 글자는 허물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 중국어 발음은 쨈이고 일본어 도금은 자이예요. 유죄, 무죄 할 때 그 죄로 사람 인을 붙이면 죄인이 되고 형을 받은 죄인, 가두어진 죄인은 죄인 수를 붙여서 죄수가 되는 겁니다. 한편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란 책이 있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텐데 벌은 이렇게 씁니다. 그물망 아래에 말씀 언과 칼 도가 있어요. 그물망은 그물로 잡은 아닌 것, 죄를 뜻합니다. 죄를 말과 칼로 다스린다는 뜻을 가져서 벌할 벌인 거예요. 두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알린다는 뜻을 가진 알릴 고가 위에 나오고 그 밑에 안일 비가 붙은 구조입니다. 우선 여기서 안일 비는 원래 비가 가진 뜻, 즉 서로 등을 지고 다른 곳을 보는 뜻입니다. 사람 둘이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등을 졌어요. 그리고 알릴 고에 뜻을 붙이면 말로 서로 충돌하는 걸 뜻하죠. 등을 지고 서로 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등을 졌으니 서로가 기댄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기댈 고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소리 고는 까오 혹은 카오로 변하는데 이 글자 중국어 발음은 카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어 음독은 코라고 합니다. 참고로 서로 등을 지고 욕을 하는 뜻도 살아있어서 젠장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안일비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마음심이 이렇게 붙었어요. 이건 자주 설명드렸던 글자인데 아닌 마음, 정말 이건 아닌 마음을 뜻하죠. 또한 없어진 마음, 잃은 마음의 뜻으로 이건 슬플 비라고 부릅니다. 우리 발음 비가 중국어로 변하면 빼이 혹은 페이로 변하는데 이 글자는 빼이라고 하고 일본어로는 히라고 읽습니다. 대표적으로 슬프고 비참한 내용을 담은 비극이라는 말에 쓰고 있고요. 슬퍼서 아프기까지 한 건 아플 통을 써서 비통이라고 하죠. 또한 한 가지 일에 쉽게 즐거워하고 쉽게 슬퍼한다는 뜻으로 일희일비라는 말을 씁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 쉽게 흔들리는 감정을 표현한 말로 작은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뜻으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닐 비가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술의 거, 술의 차가 붙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형성자가 맞는데 뜻은 술의 거에 있고 안일비는 소리만 같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일비를 모양으로 보면 뜻이 좀 풀립니다. 안일비를 잘 보면 뭔가 빼곡하게 줄 맞춰 늘어선 모양이죠. 수레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행렬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원래 뜻은 군대에서 수레 100대를 세는 단위였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무리배라고 부릅니다. 여러 개가 모인 뜻이죠. 이 글자는 중국어로 빼이라고 읽고 일본어로는 하이라고 합니다.
물이라는 뜻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량배, 폭력배 이렇게 부정적인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만 이 글자는 술의 차량의 행렬에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파생됩니다. 그래서 윗세대를 뜻할 때 먼저 선을 써서 선배라고 하고 아래 세대는 뒤후를 써서 후배라고 쓰고 있죠.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5번째 글자 볼까요? 이번엔 좀 특이한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안일비가 이런 모양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디귿 모양을 가진 이건 상자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상자를 뜻해서 무언가를 넣어 놓은 뜻을 가집니다. 이러면 아닐 비를 넣어 놓은 거죠. 아닌 것들을 함께 모아둔 뜻이 되어서 이건 비적비라고 부르는 글자가 되는데 아닌 놈들, 도적들, 나쁜 놈들을 뜻해요. 비적비, 비라는 소리는 중국어로 변하면 페이 아니면 페이라고 했죠. 이 글자 소리는 페이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는 히라고 읽습니다. 비적이란 건 비적비에 도둑적을 써서 나쁜 도둑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쓰지는 않지만 공비, 무장공비라고 하면서 공산비적을 줄여 공비라고 하는데 예전에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울 때 국민당이 공산당을 낮춰 부르는 말로 공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손수변이 이렇게 나오고 옆에 안일 비가 붙었습니다. 물론 형성자이긴 한데 우린 추측이 가능하죠. 손으로 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네, 이 글자는 그래서 배척할 배, 밀칠 배라고 부르는 글자예요. 밀칠 배는 중국어 발음으로는 파이가 되고 일본어 발음으론 하이가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밀쳐내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방금 예로 들었던 물리칠 척과 만나서 배척이라는 말에 쓰는데요. 물리칠 척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집을 뜻하는 집엄 안에 거꾸로 된 사람을 본뜬 글자로 사람을 집 밖으로 내보내는 뜻을 가져서 물리칠 척입니다. 자형이 변해서 이렇게 됐는데 도끼 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아니라고 밀어내는 밀칠 배, 배척할 배를 알아봤습니다. 7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거의 같은 구조예요. 말씀 언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이 옆에 안일 비가 붙었습니다. 이 글자도 비방이란 단어를 설명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 언은 말이죠. 말소리예요. 그리고 안일 비가 붙었으니 아닌 말, 나쁜 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헐뜯을 비라고 하는데요. 헐뜯을 방과 함께 붙어 다니면서 비방이란 말에 씁니다. 비는 중국어로 페이 혹은 빼이란 발음으로 변하는데 여기서 비방할 비는 페이입니다. 우리나라의 피읍 순경음이 사라지면서 우리 발음으론 모두 비가 된 거죠. 비방지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뤘던 중국 요임금 시절에 나무 기둥 하나를 크게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삶의 어려움이나 정치에 관한 의견을 쓰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하고 있는 나란 일에 대해서 헐뜯으라고 판을 깔아준 거예요. 그걸 비방지목이라고 하는데 정치에 대한 여러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뜻으로 쓰고 있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8번째 글자 볼까요? 이 글자 보시기에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주 쓰고 있는 글자예요. 사람 인변이 있고 이 옆에 아닐 비가 붙었죠. 제가 해석하는 방식으로 푼다면 아닌 사람이 될 텐데 뜻은 좀 다릅니다. 이 글자는 광대 배라는 글자예요. 실제가 아닌 극 중에서 역할을 하는 배우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중국어 발음으로는 파이가 되고 일본어 발음으로는 하이가 됩니다. 광대배라는 글자는 그래서 아닌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짜 사람, 실제가 아닌 사람 정도의 뜻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뒤에 우를 붙이면 극 중에서 등장인물로 분장해서 연기하는 사람이 되죠. 배우가 되는 겁니다. 한편 배우와 배역을 헷갈려 하기도 하는데요. 배우는 사람을 뜻해서 광대 배와 우를 쓰는데 배역은 그 역할을 배정한다, 역할을 주었다라는 뜻으로 배달하다의 배, 나누어 준다의 배를 씁니다. 그래서 배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배인데 글자가 다르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9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방금 광대배에서는 사람 인변이었는데 이번엔 여기에 중인변이 붙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안일 비가 붙었습니다. 단일행에도 붙는 중인변이 붙으면 길, 사거리를 뜻하는 단일행이 줄어들어 변한 것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죠. 이 글자도 움직이는, 가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안일 비가 붙었습니다. 가는데 움직이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네, 이건 가다 말고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배회하는 뜻을 가져서 어정거릴 배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어정거린다는 것이 바로 안 가고 머무는 뜻인 거죠. 중국어 발음으로는 바이라고 하고 일본어 발음으로는 역시 하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머뭇거릴 회를 뒤에 붙여서 배회라는 단어에 쓰죠. 참고로 배회와 방황은 뜻은 비슷한데 살짝 다릅니다. 배회는 어슬렁거리는 동작에 초점이 맞춰진 말이고 방황은 목적지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서 갈팡질팡하는 심리에 초점이 맞춰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10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번외편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입구가 있고 옆에 안일 비가 붙었습니다. 이건 뜻으로 풀이하기보다는 단어로 설명드릴게요. 입구와 더할 가가 붙은 가와 입구와 안일 비가 붙은 배를 붙여서 가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선 임금 왕, 구슬 옥이 붙은 형태로 가배라고 썼는데 가배는 처음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왔을 때 카페를 음역해서 붙인 단어입니다. 초창기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탕국이라고 해서 양탕국이라고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베라고 썼죠. 일본에선 코히라고 쓰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가베라고 쓰고 카페이라고 읽고 있답니다. 양탕국, 가베보다 커피라는 말이 이젠 훨씬 우리말답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안일 비가 들어간 10개의 글자를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참 많은 글자들이 있지만 아직 쓰이고 있고 알면 좋은 글자들만 골랐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전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